자, 우리 예전에 며칠 전에 배웠었던 거 한번 보자. 우리가 1이라고 하는 거, 1. 1이라고 하는 것은 힘 곱하기 움직인 거리라고 그랬어. 그렇지? 그리고 1의 단위는 우리가 보통 줄이라는 단위를 쓴다. 그렇지? 내가 어떤 힘을 가했는데 그 힘을 가한 방향으로 움직여야지만이 반드시 일을 한 거다. 이런 것까지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 물건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수평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은 우리 중력에 대해서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일은 제로야. 내가 물건을 들었으면 중력이 당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을 한 거기 때문에 일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때 우리가 일을 해주면은 그 일이 어떤 물체의 에너지로 저장이 된다라고 했어. 자, 이것이 에너지. 자, 에너지의 단위도 줄이라고 그래서 당연히 얘랑 단위가 같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해주면은 그 일이 어떤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가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에너지는 우리가 두 개로 나눠가지고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로 나뉩니다. 위치 에너지라는 것은 그저 내가 높이 있다는 거 이유 하나만으로, 높이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재되어 있는 에너지, 이걸 포텐셜 에너지라고 그래, 영어로는. 너희들 그 뭐지? 포텐 터진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그 포텐 터진다가 뭐야? 잠재적인 에너지가 터졌다, 뭐 이런 의미잖아,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이 포텐셜 에너지 같은 건 뭐냐면, 여기서 내가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가만히 있는 애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 그것을 우리는 위치 에너지라고 그러고, 이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다가 내지는 그저 움직이는 애가, 속도를 가진 애가 그 속도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를 우리는 운동 에너지라고 부른다. 그리고 우리가 이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는 상호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 자, 우리가 이렇게 높이에 질량 m이라는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은, 자, 이 높이를 내가 h라고 한번 해볼게. h. 그러면은 이 물체가 갖고 있는 현재 위치 에너지는 몇이야? mgh. 그렇지. mgh야. 이때 지구에서는 이 g가 몇이라고? 9.8. 그래서 여기는 공식 한번 볼까? 여기 나와 있을 거야 아마. 자, 9.8 mh 이렇게 써져 있어. 옛날에는 mgh 이렇게 외웠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다 9.8 mh로 되어 있더라고. 9.8 mh의 위치 에너지를 갖는 거야. 위치 에너지를 갖는다. 그런데 얘가 드디어 딱 떨어지기 시작했어. 떨어지기 시작하면 속도를 갖지. 그러면은 이 h가 점점 줄어들 거 아니야. 그치? 요 h, 요만큼 왔다고 치자고. 요 물체가 요만큼 왔어, 지금. 요만큼이 왔을 때는 얘가 밑으로 내려가는 속도를 갖지. 그치? 그러면은 이 현재 얘 같은 경우는 위치 에너지도 갖고 있어. 플러스 속도가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도 갖고 있다고. 그러면은 이 속도가 v라고 하고 여기까지 떨어진 이 높이를 내가 h'이라고 한다면 여기서의 위치 에너지는 일단 뭐 질량은 바뀌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위치 에너지는 여기 9.8 여기 교과서에 있는 대로 지금부터 얘기할게. 9.8 mh'이 될 것이고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는 자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했지. mv 제곱이 될 거야. 그렇지? 자 얘가 마지막으로 완전 땅에 떨어졌어. 떨어지는 순간 속도는 굉장히 빨라져가지고 v 프라임이 되겠지. 이때 속도보다 이때 속도가 좀 빠를 거 아니야.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그라운드 제로라고 하는 거지. 이거 높이가 제로야, 0이야. 이 h가 0이라고, 0. 그러면 운동의 위치 에너지를 가져 안 가죠? mgh에서 9.8 mh에서 h가 0이면 없어지는 거잖아. 0이 돼버리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뭐만 갖느냐? 운동 에너지만 갖는 거야. 운동 에너지는 여기서 2분의 1 mv 프라임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여기서 v 프라임이라고 내가 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고 전환된다는 것은 이 안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어. 자, 처음에 이 위치 에너지 가장 최초의 단계 9.8 mh랑
H랑 중간 단계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더한 것 9.8 mH 프라임 플러스 2분의 1 mv 제곱이랑 마지막으로 여기에서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프라임의 제곱 얘는 모두 똑같다라는 게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이야. 위치 에너지가 점점점 바뀌는 거야.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 운동 에너지로 바뀌다가 최종적으로는 운동 에너지로 전체가 다 전환이 돼. 그렇게 됐을 때 결국에는 여기서 갖고 있었던 위치 에너지, 중간 단계에서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의 운동 에너지, 이 모든 에너지가 결국 값이 다 동일하다라는 게 바로 역학적 에너지가 전환이 되고 보존이 된다. 이 얘기야. 지난 시간에 우리 다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거야. 자, 이것을 조금 쉽게 그림으로 표현을 하는 게 좀 이런 그림이 가끔씩 나온다고. 자, 어떤 그림이냐? 이렇게 네모야. 이렇게 딱 걸어놓고 어떤 식이냐면은 얘가 갖고 있는 얘가 지금 이 삼각형 위쪽에 있는 것이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야. 그리고 삼각형 아래쪽에 있는 게 운동 에너지야. 자, 봐봐. 여기 에너지의 총량이야. 자, 이 에너지의 총량은 바뀌지 않아. 여기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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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의 총량은 바뀌지 않아. 그런데 가장 높이 있는 단계에서는 위치 에너지만 모든 걸 갖고 있어. 운동 에너지가 제로야. 그런데 점점 고도가 내려올수록 운동 에너지가 커지고 있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맨 마지막 고도가 제로가 되는 순간, 높이가 제로가 되는 순간은 어떻게 되느냐? 운동 에너지만 존재하고 위치 에너지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다. 그 그림이 옆에 나와 있는 거야 지금. 봅시다. 올라가는 운동을 할 때, 자유 낙하 운동을 할 때 이렇게 된다는 거야. 오케이? 이건 알겠지? 어렵지 않지? 이거 지난 시간에 다 했었던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뭐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자, 다음. 근데 위치 에너지가 0일 때 운동 에너지가 그것도 멈추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되지. 근데 여기서 이게 나중에 이제 운동량과 충격량 같은 건 이제 또 고등 과정에서 더 배우게 되거든. 이 에너지를 있잖아, 바닥에다 다 전달을 해버린 거야. 전달하면서 딱 제로가 되는 거야. 얘도 제로가 되고 얘도 제로가 되는 거야 결국에는. 그러면 그 충격이 바닥에 가해졌잖아. 그것이 이 바닥에 가해준 충격이 뭐냐면은 이 물체가 바닥에 해준 일이 되는 거야 그때는. 근데 바닥은 어차피 뭐 꺼지거나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충격량으로 흡수를 하는 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배워. 운동량과 충격량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떨어지기 직전이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편할 것 같아. 물론 속도가 제로가 되지. 그러면은 요만큼의 에너지를 바닥에다가 내가 어떤 일을 해준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알겠지?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나올 때는 항상 똑같은 얘기가 나올 거야. 마찰과 공기의 저항은 무시한다. 이렇게 나와. 봐봐. 67페이지에 맨 마지막 보면은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 법칙에서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없을 때라는 조건이 달려있지 항상. 사실은 이게 미세하게 달라. 왜냐하면은 공기 저항이라는 게 있거든. 예를 들어서 볼링공이랑 깃털이랑 떨어뜨리면 깃털이 훨씬 더 천천히 떨어지잖아. 그치? 볼링공이 빨리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런데 이 깃털 같은 경우에 천천히 떨어지는 이유는 공기의 저항 때문이야. 공기가 이렇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가벼워서. 그럼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안 돼.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게 달라져. 그리고 마찰력. 내가 사실 봐봐. 지금 이 지우개를 여기서 이렇게 밀었을 때 이 바닥과 이 지우개 사이에 마찰력이 없다면은 딱 밀었으면 이 속도로 계속 가야 돼, 평생. 그런데 안 가잖아. 마찰력이 있어가지고. 봅시다. 자, 이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을 가장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게 그 다음 장에 있는 롤러코스터예요, 롤러코스터. 자, 롤러코스터에 거기 모터가 있니 없니? 타본 적이 있을 거야, 한 번쯤은. 롤러코스터에 모터가 있니? 아무것도 없어. 롤러코스터에 정말 아무것도 없어. 그냥 처음에 높이 올려주는 힘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 그런 다음부터 떨어지기 시작하지. 자, 롤러코스터 나중에 한번 잘 봐봐. 그 가장 최고 높은 데보다 높은 그 처음에 이렇게 롤러코스터가 탁탁탁탁 하면서 올라가잖아,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뚝 떨어지면서 여기서 막 돌기 시작하는 건데, 자, 이 나중에 트랙 어디를 둘러봐도
얘보다 높은 곳은 절대 없어. 있을 수 없어. 있으면 안 돼. 왜냐면은 여기서부터는 자유낙하 운동이야. 그럼 여기서는 뭐야? 얘가 지금 위치 에너지를 쭉 준 거야. 얘 딱딱딱딱 하면서 올라갈 때. 위치 에너지를 타고 여기까지 올라간 다음에 그냥 툭 떨어뜨리는 거야. 뚝 떨어뜨린 다음에 자기 알아서. 그러면은 높이에 있을 때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고 다시 높이 올라갈 때는 또 위치 에너지로 전환됐다가 다시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고 이것을 반복하다가 다시 여기까지 오는 게 바로 롤러코스터라는 거야. 봐봐. 위에 봐봐. 가장 높은 곳에 A에 있을 때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B가 속력이 빨라지면서 어떻게 되겠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단계가 있는 거고 다시 C 가장 낮은 곳에서 속력이 최대가 되겠지. 위치 에너지가 가장 많이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됐을 거 아니야. 그러다 다시 올라갈 때는 속력이 느려지면서 다시 위치 에너지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지. 요것을 반복하는 거야 지금 이 롤러코스터라는 것 자체가.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마찰과 공기 저항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자 마찰량은 뭐야? 이 롤러코스터 기차 자체하고 레일 간의 마찰이겠지. 그 레일 간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돼? 도르래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스키 같은 거 있으면은 그냥 이게 마찰 때문에 멈출 거 아니야. 그지? 멈추게 되는데 그 멈추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장치를 고안을 해 놓는 거지. 도르래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마찰을 최대한 줄이는 방식으로. 자, 진자 운동도 똑같아요. 진자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똑딱똑딱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계 추 같은 것들을 진자라고 하는데 진자 같은 경우도 뭐 간단하지 뭐. 자, 봐봐. 자, 여기 매달려 있어. 추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기의 저항이 없으면은 한번 진자 운동을 시작한 건 평생 똑같은 진자 운동을 하게 돼. 대전과학관 가본 적 있니? 이 대전과학관에 이게 엄청 긴 길이 있어. 지금도 있나 모르겠다. 선생님 어렸을 때 가던 기억이 나가지고. 자, 그럼 여기가 지금 높이로 갔을 때는 최대가 되겠지. 높이 최대. 그럼 최대 갔을 때 딱 순간적으로 정지한 다음 다시 내려오잖아. 위치 에너지가 최대, 운동 에너지가 최소. 내려올다가 딱 이 시점, 여기는 더 이상 위치 에너지가 없지. 여기가 바닥 기준면이 될 테니까 위치 에너지가 없는데 여기서 내려오면서 속도는 최대. 그럼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되고 속도가 최대가 되고 위치 에너지는 제로가 되는 시점이 되겠지. 그리고 일로 다시 올라가는 때는 운동 에너지가 줄면서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 이것이 계속 반복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비스듬히 던져진 물체의 운동 의 마지막인데 이거 똑같은 얘기 하고 있으면 똑같은 얘기 지금 반복되는 거니까 특별히 얘기하지 않을게. 간단하지? 맨 미안하다 맨날 간단하다 해가지고. 자, 71페이지 봅시다. 너희들 이제 중학교 과정 들어가면은 루트를 배우잖아. 지금 다 배웠잖아. 그래서 실제로 속도를 나타내는 공식을 가끔씩 이게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테면 요거지. 이렇게 나왔을 때. 자, 역학적 에너지랑 그럼 이 속도를 구하라 이거야. 지금 어떤 질량 m인 물체가 여기 위에 떠 있어 지금. 그러면 얘는 mgh겠지, 그렇지? 얘가 뚝 떨어졌을 때 이 지면에 도달하는 속도가 몇이냐? 얘는 2분의 1 mv 제곱일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얘랑 얘 에너지는 어때? 같아. 완전히 같아. 이때의 모든 위치 에너지가 이때의 모든 위치 에너지로 전환이 되기,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mgh랑 2분의 1 mv 제곱이 같기 때문에 m이 약분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2gh v 제곱. 그래서 v는 어쨌든 속력은 양의 정수니까 그렇죠. 양의 제곱분이 되겠지. 루트 2gh. 이게 속도 공식이야. 그래서 그러면은 봐봐. 재밌는 건 여기서 물체가 무게가 있잖아. 무게는 약분이 됐지. 그치?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물체가 무겁거나 가볍거나 실제로 땅에 도달하는 속도는 완전히 동일해. 높이만 같으면. 이것은 g가 9.8이잖아. g가 9.8로 정해져 있고 무조건 높이에 대한 함수인 거예요. 같은 경우는. 높이에서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지면은 떨어지는 속도는 얘가 떨어지나 내가 떨어지나 똑같은 속도로 떨어진다는 거야.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지. 무게에 따라서, 그러니까 볼링공하고 그 깃털 같은 것들 동시에 떨어뜨려도 공기의 저항이 없는 거, 진공 상태면 동일하게 떨어져. 동일하게. 이렇기 때문에. 질량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알겠니? 자, 근데 자, 이것은 그냥 좀 투머치한 정보. 실제로는 달라. 속도가 다른데, 왜냐하면은 이건 중력 때문에 떨어지는 거잖아. 그치? 이제 중력 공식을 그냥, 너네도 중력 공식을 배우나? 중력 공식 지난번에 하지 않았었니? 하지 않았니? 이게 안 했냐? 모르겠다. 자, 중력 공식은 F라는 힘은 G, R 제곱분의 M1, M2야. 그러니까 얘가 지구의 질량이야. 이게 물체의 질량이고. 근데 지구 질량이 우리 질량보다 어마어마하게 크잖아. 이건 뭐 비교할 수 없는 크기잖아.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얘가 지구 입장에서는 이런 물체나 내 정도 몸무게가 되는 물체나 똑같은 개념, 똑같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거야. 지구의 무게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중력 같은 것들이 분명히 내가 몸무게가 얘보다 더 나갈 테니까 조금 더 지구가 당기는 힘이 센 건 맞아. 아주 미미하게. 그런데 실제로 그것은 계산할 필요도 없을 정도의 굉장히 미미한 양이기 때문에 아예 없는 셈 치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해낸다는 거야. 실제로 이렇게 다 계산해도 틀리는 건 하나도 없어. 정말 미미한 양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전혀 의미 없는 양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그냥 생각을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잖아. 떨어지는 물체들은 어쨌든 무게에 상관없이 떨어지는 속도가 일정하다. 뭐 갈릴레이가 피사의 사탑에서 실험을 했던 그 내용하자. 그 내용이잖아. 그 사람이 실험했을 때도 공기가 근데 자 볼링 이제 깃털 정도만 돼도 그러니까 그 사람은 처음에 사실 사고 실험을 했던 거야. 자 봐봐, 생각해봐. 예를 들어 만약에 무거운 물체랑 가벼운 물체가 있다고 치자. 얘네들을 내가 뭔가 실로 연결을 했다고 치자. 그지? 그러면은 쭉 그 실로 연결된 상태면은 얘네 두 개의 물체는 하나의 물체잖아. 질량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했던 사고 실험은 이거예요. 진짜 피사의 사탑에서 뭐 실험을 했다 말았다. 이거는 그 뭐 역사가들의 논쟁이 많이 있어. 자, 예를 들어 M1인 질량과 M2인 질량이 있다고 치자. 얘를 딱 연결을 했다고 쳐보자. 그러면 얘는 지금 질량이 M1 플러스 M2지. 그지? 얘를 뚝 떨어뜨려. 그럼 엄청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생각을 한 거야. 무거운 게 더 빠르게 떨어진다는 게 우리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는데, 무거운 게 빨리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한 게 갈릴레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얘가 이렇게 뚝 떨어뜨려. 근데 중간에 이렇게 칼이 있다고 한번 치는 거죠. 그러면 중간에 뚝 내려오다가 갑자기 M1과 M2로 분리가 되겠지. 그치? 그럼 M1의 질량이 M2의 질량보다 훨씬 크다면 얘가 훨씬 더 빨리 떨어질 거야. 그치? 그런데 순간적으로 생각해봐. 이렇게 M1, M2의 질량이 떨어지고 있다가 속도가 예를 들어서 잘라지면서 이렇게 두 개로 분리가 된다면 얘 입장에서나 얘랑 얘가 합쳐진 질량보다는 가벼워진 거잖아. 그치? 그럼 순간적으로 어떻게 돼야 돼? 속도가 줄어야지. 질량에 따라서 속도가 다르다면 떨어지다가 속도가 딱 멈춰야 돼. 이렇게 줄어야 돼. 속도 막 빨리 떨어져 천천히 떨어져야 돼. 무슨 낙하산도 아니고 공기에 저항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치면은. 그치?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닌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다가 발견을 된 거야. 이것을 거기서 뭐 실험을 했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진짜 볼링공하고 야구공을 실험했다고 치자. 볼링공하고 깃털을 실험했다고 치자. 실험 결과가 절대 안 나오겠지. 근데 아주 미세하게 다른, 예를 들어서 20파운드짜리 볼링공이 있고 10파운드짜리 볼링공이 있다면은 그 두 볼링공 정도는 그 공기의 저항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정도의 무게가 되잖아. 그거 두 개를 떨어뜨려 봤을 때는 다르다고. 이거 어떤 유튜브 보니까 유튜버가 이런 짓을 하더라고. 이 종이를 떨어뜨리는 거야, 종이를. 그러니까 종이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떨어뜨리면은 얘가 먼저 떨어지잖아. 이거 공기 저항 때문에 안 되는 거지. 근데 얘가 더 무겁겠지? 얘는 가볍고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떨어뜨리면 거의 비슷하게 떨어져 진짜로. 진짜로 그렇잖아. 이것을 실험을 해봤던 거야. 이게 봐봐 속도는 질량에는 상관없다는 거. 야 이것은 사실 여기 나오지도 않는 건데 얘기가 하다 보니까 길어졌어. 기트도 뭉쳐서 하면은 응? 기트도